네, 값비싼 물가에 장바구니에 뭘 담기가 무섭다는 말이 나옵니다. 특히 최근 과일과 채소 가격이 크게 뛰면서 다음 달 설 차례상을 차리는 데 드는 비용도 역대 최고 수준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관련 내용 경제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철 참좋은 경제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먼저 오늘 한국물가정보가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요. 4인 가구 기준 설 차례상 비용의 전통시장은 28만 원, 대형마트는 38만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일단 뭐 보통 대형마트보다는 이제 전통시장이 저렴하긴 합니다만 이번에 이 전통시장 기준이 역대 가장 비용이 많은 게 드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어떻게 좀 분석을 하고 계세요? 어떻게 앵커님은 시장을 주로 가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집에서 그냥 받아 저는 먹기만 하시는 편이세요? 요새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이제 좀 주문을 하기도 하고요. 대형마트는 좀 많이 가는 편이긴 합니다. 아마 그 갈 때마다 느끼는 게 그 날씨에 민감한 그리고 이미 수확이 다 돼 있는데 저장해서 먹어야 되는 과일 가격, 채소 가격은 정말 비싸다라는 네,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오히려 채소를 삼겹살에 싸 먹어야 될 정도로 채소값이 많이 올랐고, 그리고 과일 가격은 뭐 금사과를 넘었다. 아, 사과 한 입을 베 먹으면 한우 하나 베 먹는 거랑 똑같다. 한우보다 비싸졌다라는 얘기를 하실 텐데 이게 지금 날씨가 너무 안 도와줘요. 저장해서 먹어야 되는 그런 과일도 수확했기 때문에 이렇게 날씨가 급격하게 떨어지면 상품성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대체로 보면 이제 설 차례상 물가 발표하는 기관이 조금씩 달라요. 예.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뭐 물가 이 조사 기관 예, 전문 가격 조사 기관인 한국물가정보가 있고, 그리고 공기업도 있습니다. 공기업인 AT라고 해서 한국농산식품유통공사, 공사에 밑줄 필요가 있습니다. 공사는 예. 이제 정부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목표가 뭐냐? 일단 주요 성수품의 가격은 지난해보다 가격을 조금 낮게 유지해 보자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역대 최대로 많은 물량 풀고 있고 지금 재정을 투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오늘 발표한 걸 보니까 평균 올해 설 차례상 비용이 한 31만 남짓. 예. 지난해보다 오히려 좀 923원이요. 0.7% 정도 줄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체감이 잘 안 된다. 도대체 너 딴 나라 얘기하고 있느냐라고 하실 거예요. 근데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문 가격 조사 기관의 물가 정보는 좀 다릅니다. 예. 여기는 보니까 이 지금 4인 가족 기준 차례상 비용을 보면 전통시장에 가서 장을 보면 한 28만 1,000원 정도? 이게 예. 역도 최고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형마트의 경우 10만 원 더 얹어줘서 38만 원 가량 든다는 거고, 네. 또 다른 기관이 있어요. 한국 이 소비자 단체 협의회 물가감시센터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녹색소비자 연대를 포함해서 10개의 소비자 단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 주 단위로 발표를 해요. 여기는 어제 나온 데이터인데 설 제용품 구입 비용은 평균 지난해보다 4.9% 뛰었다. 그래서 30만 원대다라는 건데, 자 이렇게 놓고 보면 대체로 가격은 평균적으로 30만 원 내외인데 정부의 산하에 있는 공기업은 지난해보다 조금 떨어졌다. 그리고 일반 소비자들은 무슨 얘기냐, 지난해보다 많이 올랐거나 역대 최고다라는 겁니다. 예. 그럼 이렇게 조사 기관별로 비용이 다른 이유는 뭐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세요? 우리 매일 대통령 지지율 조사하잖아요. 조사 기관 다 다르잖아요. 예. 리얼미터가 있고 한국 무슨 데이터가 있고 그 수집 기관에 따라 다른데 마찬가지예요. 물가 조사 기관도 지금 이제 조사하는 기관이 다르고요. 조사 대상이 뭐 전통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대형마트도 마찬가지고, 백화점도 마찬가지고, 조사하는 조사 대상과 품목과 기관과 지역이 모두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추세만 볼 필요가 있다. 가격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이 기관이 계속 주기적으로 일주일 내지 한 달 단위로 계속해서 발표를 하면서 꾸준히 데이터가 누적돼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물가가 내렸다라고 얘기하면 뺨 맞습니다. 결국에는 추세적으로는 계속 오르고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군요.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AT 자료로 보게 되면 사과 부사 3개를 집으면 15,000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게 지금 과일 가격은 어제가 가장 싸다. 이제 가까울수록 더 비쌉니다. 그래서 선물용으로 적어도 이제 과일 차례상에 들어가는 과일은 이제 이 사과하고 배는 필수품이잖아요. 예.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배보다 사과가 더 비싸졌잖아요.
그런데 가격은 이제 이번 한 번만 수확하고서 이제 햇 사과 나올 때까지는 써야 되니까 저장한 사과를 계속 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계속 우상향하는데 심지어 우리나라가 지금 뭐 한 번도 사과를 수입한 적이 없어요. 네. 달걀은 수입하고 수입산 뭐 돼지고기, 삼겹살 다 수입합니다. 고등어 뭐 다 수입하는데 사과 수입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산 그리고 아마 이 지금 사과 수입을 고려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사과, 배, 과일은 신토부리 한국게 가장 맛있다거든요. 그래서 아마 수입을 한다 하더라도 소비자들의 선택은 조금 더 비싸더라도 조상님한테 올릴 것은 조금 이제 좀 좋고 양질의 것을 올리기 위해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결국에는 최근에 이제 급등한 과일과 채소값이 차례상 물가의 상승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군요. 맞습니다. 설 차례상에 올리는 품목들을 좀 보게 되면 대체로 보면 예. 과일류, 채소류, 그다음에 육류가 있고 생선류가 있잖아요. 근데 앞서 얘기한 과일류, 채소류는 가격이 다 올랐어요. 다 두 자릿수 이상 올랐습니다. 근데 조금 그나마 육류하고 생선류가 조금 낮았었어요. 조금 낮아졌는데 크게 보면 과일은 지난해 잦은 비, 병충해, 또 냉해 등으로 인해서 생산량이 많이 줄었어요. 네네. 사과 같은 경우는 20% 넘게 줄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채소는 최근에 정말 한파가 너무 심합니다. 이 냉해로 인해서 한파로 인해서 채소 가격이 좀 들썩이고 있는데 채소는 이 시설 재배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재배 기간이 단축이 돼서 날씨만 좀 도와주게 되면 금세 회복이 되거든요. 과일이랑은 조금 다른 성격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품목별로 보게 되면 금사과, 앞서 제가 이제 한우랑 비교를 해드렸는데 한우보다 비싸는 금사과 15,000원이라고 하는데 이제 지난해는 1,500원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인상률이 거의 한 43%. 이걸 대형마트에서 사게 되면 같은 사과 부사 3개를 사게 되면 15,000원 수준이 아니라 2만 원 가까이 줘야 하고요. 네네. 그리고 이 차례상의 필수 과일인 이제 배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통시장에 사시게 되면 싱고배 3개가 한 13,500원 정도인데 지난해보다 12.5%가 올라서 올해는 아마 이제 이 과일값이 가장 부담스러운 명절 차례상 준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앞서 이제 잠시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어찌됐든 지금 이런 상황 때문에 정부가 주요 성수품의 공급 물량을 역대 최대로 늘리고 또 대형마트 할인 지원율도 올려서 고물가 부담을 덜어주겠다 이런 계획인데 그러면 소비자들이 체감할 만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 정부의 정책의 그 내용을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예. 어쨌든 설 성수품 16대 제품이에요. 16개 제품을 1년 전보다 가격을 낮게 유지하겠다. 이를 위해서 지난주부터 3주 동안 이 16개 성수품의 경우에는 역대 최대 물량을 풀고 있습니다. 예. 거의 한 26만 톤 이상 공급을 하고 있고 이 할인 지원하기 위해서 840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를 이제 투입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게 앞서 과일 얘기했습니다만 배하고 사과거든요. 배하고 사과는 계약 재배 물량, 농협이 갖고 있는 민간 물량을 최대로 활용해서 가능한 한 지난해 설보다는 한 자릿수 정도 가격을 좀 상승률을 좀 낮춰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과는 과일 가격 가운데 물가 가중치가 가장 크기 때문에 앞서 제가 이제 사상 처음으로 미국산 사과, 뉴질랜드산 사과까지 이제 수입을 검토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재원은 한정적이에요. 역대 최대라고 하지만 840억 원 투입되고 있는데 지속성이 지금 될 수가 없습니다. 단기간 정도는 예산 투입은 한정적이고 보조금 지원의 효과를 보기 위해선 사후에 계속해서 이제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게 관리가 안 돼요. 그리고 사과하고 과일만 올랐느냐? 나머지들도 대부분 다 올랐거든요. 유통비 올랐죠. 이 같은 인건비 올랐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느냐?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과일값 아니 최대 60%까지 할인 판매한다는데 왜 딸기는 할인 안 하느냐? 딸기는 주요 성수품에 안 들어가요. 제상이 안 올라가잖아요. 딸기는 자체 대형마트 할인 정도만 있지 네네. 정부가 재원을 투입해서 할인율 그동안에 농수산식품, 축산품 20% 할인했는데 30%를 올렸고요. 그리고 자체 유통업체 할인율 30% 합쳐서 성수품만 최대 60% 가격을 할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정부가 이제 이 물가 안정 대책을 내놨지만 할인하는 품목이 있고 그렇지 않은 품목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계속 차례상만 준비하지 않고 매번 장 마트에 가게 되면 늘 먹을 것들을 구해야 되는데 근데 그러면 과일도 야 지금 사과배 말고 단감이라든가 딸기라든가 그리고 제철 과일은 귤로 좀 손이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다 올랐어요. 귤도 귤 가격도 지금 1997년 이후 지금 도매 가격 이 조사 시작된 이래 가장 많이 올랐고요. 단감은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50% 넘게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야 그래 제 쌍에는 좀 품질이 좋은 거 올리지만 야 우리 가격은 좀 못난이 과일이라고 있죠. 상품성은 똑같은데 조금 흠집이 있거나 조금 상품성이 떨어진 걸 파는데 이것도 수요가 많다 보니까 두 자릿수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과일은 올해는 참 먹기가 좀 부담스러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최근에 뭐 냉동 과일을 많이 먹고 있다 이런 쪽 기사도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런가 하면 이제 고물가 상황을 반영한 명절 소비 트렌드도 저희가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고물가 때문에 지갑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가성비 선물을 찾는 분들도 많은가 하면 또 반대로 또 프리미엄 선물을 찾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이런 맞습니다. 양극화 현상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정말 고물가 그리고 이제 고금리가 이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 선물 세트의 경우는 양극화를 넘어서 초양극화다. 9,900원짜리 뭐 김 세트와 같은 굉장히 실속 상품이 나타나고 있는가 하면 수억 원짜리, 2억 원에서 5억 원짜리 위스키가 등장을 했습니다. 일단 이 백화점 3사의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 이 VVIP 비용 이 프리미엄 라인을 강화하고 있어요. 이게 물량이 잘 팔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보면 이 프리미엄 수를 반영해서 100만 원에서 500만 원대 최고급 한우 하나 세트, 그리고 여기에다 참굴비 세트, 그리고 이제 이 주류 가격은 가격이 억 단위로 올라가는 것도 나와요. 그래서 이 최고 세트가 2억 원에서 5억 원을 호가하는 꼬냑, 위스키까지 등장을 하고 있고 반면에 이제 대형마트의 경우 그리고 편의점의 경우에는 프리미엄 제품도 있지만 가성비 선물 세트를 동시에 구성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김 세트, 식용유 세트, 이제 이런 위생용품 세트 9,900원에서 3만 원 이하의 실속 상품이 수량과 물량을 지난해보다 더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런 걸 보게 되면 사실은 이제 청탁금지법 영향이 참 커요. 설 명절 기간 동안은 농축수산물의 경우에는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프리미엄 선물 세트에 대한 어떤 심리적 장벽이 좀 낮아진 것도 장기적인 불황이긴 하지만 이런 기회에 선물은 좀 고급스럽게 하자라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래 인사는 해야 되겠는데 그리고 이제 주머니 사정은 좀 넉넉지 않다 보니까 10,000원 이하의 저렴한 선물 세트 역시 수요가 많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이요. 그러니까 김영란법 완화로 고가 선물 세트가 늘어나면서 명절을 앞두고 이제 고물가 현상을 부채질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우려도 나오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정부가 이제 역대 최대 규모의 돈을 풀고 그다음에 이제 2월 되면은 아마 여행 쿠폰까지 풉니다. 이렇게 풀고 있으면서도 걱정되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린 돈이 물가를 자극해서 오히려 좀 그렇지 않아도 물가 잡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자극하는 게 아니냐. 거기다가 이제 중동발 리스크로 인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국제 유가도 좀 꿈틀거리고 있는 상황이고 또 홍해 지역 이런 호르무즈 운하를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가 되면서 해상 물류 비용이 늘고 있는데 우리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수출에 의존하다 보니 이런 것들이 오히려 물가를 자극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는 어쨌든 이제 이 한은의 정책 목표치가 물가 관리 2% 내로 안정시키는 건데 지금은 불가능하지만 그래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정부도 올해는 한 2.6%까지는 연내 2% 내로 끌어들이긴 좀 어렵습니다라고 이미 인정을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돈이 없어요. 재정이 없어서 돈 풀 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이제 한시적이긴 합니다만 명절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걸 통해서 아마 일부나마 이제 시중의 유동성이 좀 돌면서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은 물론 있습니다. 자, 끝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면요. 이제 명절이 지난 후에 중고거래 사이트에 뭐 선물 세트, 상품권 뭐 쏟아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른바 이걸 또 명절 테크라고 이제 명칭을 하기도 하던데 이런 명절 테크 글쎄요, 뭐 주의할 점은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명절 선물에다가 재테크가 포함해서 명절 테크라는 용어가 만들어졌는데 네. 이게 뭐 지인이든 회사든 받은 명절 선물 세트 나는 조금 필요가 없다라고 할 때 정가보다 좀 되게 저렴하게 팔아서 오히려 이제 이득을 취하는 걸 말하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설 명절이든 추석 명절 이후에 명절 관련 선물 세트가 대량으로 쏟아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근데 문제는 이 꼭 아셔야 될 게 중고 거래가 가능한 게 있고 불가능한 게 있어요. 아, 그렇죠.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온라인 판매 금지 품목이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 자격이 필요한 물건을 팔기 위해서 매매하기 위해서는 자격이 필요한 품목이 있고요. 아예 온라인으로 유통이 금지가 된 품목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온라인 판매 금지 품목을 보게 되면 담배 온라인으로 선물 안 됩니다. 예. 술도 안 됩니다. 의약품도 안 되고요. 면세품. 내가 해외 가서 여행 가서 싸왔는데 면세품을 판다. 이것도 위반이에요. 또 하나 화장품 샘플도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판매자나 이제 구매 자격이 필요한 것도 있어요. 건강기능식품 안 되고요. 수제식품 안 됩니다. 무기류 같은 게 안 됩니다. 만에 하나 이런 걸 중고거래하다가 금지 품목을 판 경우 벌금을 내야 되는데 그 건강식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고요. 앞서 제가 화장품 샘플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 공짜로 받은 거잖아요. 샘플은. 이거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 하나는 지역화폐예요. 오늘의 상품권 이 기간 동안 할인해서 사거든요. 그리고는 또 지역화폐 같은 걸 온라인에 거래를 해요. 이것도 위법입니다. 이거는 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누군가 거기를 올라와서 판다라고 하면 신고하게 되면 일회 포상금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의할 점을 아시고 이제 온라인 거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금지 품목도 그리고 또 자격이 있어야 하는 품목도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 부분에 잘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